안녕하세요, 티켓시 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켓시 송나입니다. 네, 오늘은 모델 3 롱레인지 주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어제 모델 Y를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 주문을 하면서 저희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 테슬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굉장히 손해를 보시거나 아니면 후회되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델 3도 한번 저희가 주문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한테도 새로운 차고, 그리고 저희도 이걸 주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근데 모델 3는 이미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네. 그래서 뭐 실제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우리가 모델 3가 없다고 가정하고, 네. 우리가 2019년도로 돌아가서 선택을 한다면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2019년도로 돌아가서 그때의 마음으로, 그때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숑라이님이 먼저 주문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먼저 그냥 퍼포먼스 눌러 놓으셨네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2인 가족이고요. 와이프하고 저랑 둘이만 타고 있고, 와이프는 따로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차를 한 대만 운영한다는 가정하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선택을 한다고 해도 저는 퍼포먼스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좀 변화가 많이 있었죠. 얼마 전에 어제 이제 바로 가격이 나왔는데, 롱레인지하고 퍼포먼스하고 가격의 차이가 꽤 많이 벌어졌어요. 제가 선택할 때는 그때는 1,000만 원 단위로 이제 네. 가격이 등급이 나눠졌었거든요. 그때 6,190만 원, 네, 7,190만 원 그랬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 정도 가격이었는데 지금 보면 5,500, 이게 롱레인지가 6,500이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롱레인지를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 6,000으로 맞췄고요. 네. 퍼포먼스는 7,500이에요. 네. 네. 그래서 가격만 놓고 봤을 때도 1,500 정도의 차이가 일단 나거든요. 네. 여기서 보조금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조금을 빼고 차 가격만 비교를 했을 때 1,500만 원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정확하게 좀 하죠. 대충 1,500이 아니라 네. 7479 빼기 5990 네. 1,489만 원 차이가 납니다. 네. 네, 여기에 보조금이 또 이제 들어가죠. 보조금을 롱레인지는 100% 받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잠깐 명확하게 해두고 갈 것이, 네. 지금 보조금은 6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지 전액을 받잖아요. 네. 근데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 현재 5,999만 원이니까 받을 수가 있지만, 네. 여기에서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네. 6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조금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차량의 트림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이 6천만 원 이하이면 옵션과는 관계없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트림 가격이 5,999만 원이잖아요. 네. 이 권장 소비자 가격 자체가 6천만 원 네. 이하이기 때문에 네. 옵션으로 색깔을 바꾸던지 아니면 시트 색깔을 바꾸더라도 그럼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림 가격이 6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네. 보조금은 100%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 가격은요, 네. 부가가치세, 개소세, 관세 네. 등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이 포함된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환경부에서 네. 차량 가격으로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안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FSD 추가해도 네. 보조금은 전액 받는다. 롱레인지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저희 카페에도 보니까 네. 뭐야, 나 이거 가격 넘어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색깔도 안 뺐다고. 바꾸고 네. 시트 색깔도 안 바꾸고 다 그대로 했는데, 옵션이랑 관계가 네. 없는 거였어요? 모르시는 네.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옵션이랑은 상관이 없이 네. 차량 트림 가격이 6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네. 보조금 전액 받는 거고요. 네, 그리고요. 원하시는 옵션 다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문을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게 하셨으면요, 주문 취소하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취소하고 다시 하셔도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그것도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주문을 들어갔는데 변경을 하면 네. 순서가 밀린다면서요? 네, 라는 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네. 순서가 밀리나요, 랜드님? 밀릴 수는 있는데요. 네. 대개 테슬라가 이런 식입니다. 분기별로 네. 한 번씩 왕창왕창씩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면 2천 몇백 대, 3천 대씩 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많이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에 들어올 때 한 3천 대, 배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3천 대 규모로 두 번 나눠서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상반기에만 7천 대, 6천 대, 그리고 그 다음에 7천 대, 네. 또 7천 대, 6천 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물량이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천 명 안에 들게 되면 네. 별로 밀리지 않는다. 네. 동시에 한 번에 들어오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밀릴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충분히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으로 보면은요, 처음에 물량이 한 번에 들어올 때
한 공장에서 이게 네. 배치 그 생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흰색 시트가 있고 검은색 시트가 있으면 네. 그 공장에서 한 번에 배치로 돌릴 때는 검은색 시트로만 쫙 뽑아냅니다. 네. 그래서 한국으로 보낼 걸 쫙 뽑아내고 그 다음에 대만으로 보낼 거 쫙 뽑아내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옵션에 따라서 밀리거나 빨리 받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네. 이게 취소해서 밀리거나 이러기는 약간 힘들다. 네. 구조상 이건 물론 100%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네. 차량 인도받을 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요. 시트 색깔 때문에 좀 네. 밀리는 부분도 좀 있긴 있었던 네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블랙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대량으로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네. 좀 더 밀렸어요. 흰색 시트 하셨던 분들 다 밀렸었잖아요. 한 타임씩 밀렸어요. 그리고 휠 교체하셨던 휠 선택하셨던 분들도 네. 전부 밀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렇고요. 참 근데 우리 되게 중요한 거 빼먹었어요. 네. 리퍼럴. 리퍼럴. 네. 네, 리퍼럴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 깜빡했어요. 자, 깜빡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저희 채널이고요. 저희 채널에서 영상 하단에 보면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은 지난번에 제 걸로 했으니까 네. 오늘은 쫑레이님 걸로 네. 들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미국 페이지로 좀 전에 돼 있다 보니까 잠깐 미국 페이지 지나갔고요. 여기에서 모델 3 시그니처죠. 레드. 네, 레드. 네, 네. 여기서 이제 성민님의 추천 코드로 서비스메다 액세서리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1만 네. 크레딧을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여기서 디자인을 하면요. 모델 3를 예약했습니다를 누르면 네. 네, 이렇게 누르면 자기의 그 테슬라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까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디자인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리퍼럴 코드로 들어와서 주문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부터 또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지금 2019년도랑은 좀 많이 벌어졌어요. 네. 약 2,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네. 롱레인지하고 퍼포먼스하고 주행거리 차이를 보면 지금 16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주행거리도 솔직히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쉬운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 퍼포먼스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휠도 20인치 휠이 들어가는 거죠. 네, 네. 터빈 휠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퍼포먼스 브레이크 포피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포일러 이 뒷부분에 있는 스포일러 들어가는 거고요. 서스펜션이 조금 더 낮아요. 한 1cm 정도 더 네.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2,100만 원이 더 비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0만 원을 더 주고 퍼포먼스를 타는 게 가치가 있냐. 모델 Y하고는 좀 네. 다르게 트랙 모드가 명시가 되어 있네요. 트랙 그쵸? 모드 있죠. 네. 모델 Y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일단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 속도도 261로 11 네. 그 모델 롱레인지가 네. 250km, 230. 233km고요. 네. 그리고 퍼포먼스가 261km고. 네. 그리고 퍼포먼스 정보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네. 퍼포먼스 브레이크, 네. 네, 이제 브렘보 포피하고 캘리퍼하고 네. 같이 표시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21인치인가요? 20인치인가요? 20인치입니다. 20인치고요. 네, 20인치요. 네. 카본 파이버 스포일러. 근데 이 스포일러는 네. 뭐 카본 파이버 뭐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네. 뭐 퀄리티가 뭐 그닥 대단히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거냐면 다니다 보면 좀 네. 과한 스포일러 단 차량들이 보여서 좀 눈살을 네, 찌푸리는데 네, 네.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네. 네, 무난하게 좀 이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요 끝 부분, 네. 요 부분 뜨나요, 안 뜨나요? 저 이거 떠가지고요. 네. 수리 받았어요. 아, 양쪽 다. 한쪽이 떴고요. 네. 그래서 부착을 다시 했죠. 아, 그래요? 탈부착을 아예 다시 전체를 한 거죠. 뗐다 붙였나 보네요. 네네네. 지금은 잘 붙어 있나요? 지금은 잘 붙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퍼포먼스 차량 갖고 계신 분들은 열이면은 한 4명 정도는 네. 이런 증상 갖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사제나 뭐 순정이나 네. 뭐 별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네. 퍼포먼스 선택을 하면 달아주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제 말씀은 뭐냐면 네. 정품이면 좀 더 퀄리티 있게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사제로 이거 안 달려 있는 차에다가 롱레인지에다가 네. 이걸 다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단거나 네. 원래 순정 퍼포먼스나 뭐 큰 차이는 없더라. 근데 뭐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정품 얘기를- 인증이죠. 뭐. 네. 네. 근데 퍼포먼스 페달 네. 이런 거 한 15,000원 정도 주면 네. 이렇게 세트로 사서 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것 또한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퀄리티가. 네. 스포일러나 네. 페달이나 큰 네. 차이는 없죠. 네, 뭐 대단한 퀄리티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그러니까 쇼라인님 모델은 3.4초요. 3.4초죠. 네.
네, 3.3초로 좀 단축됐습니다. 네. 근데 주행 거리가 네. 480km로 좀 늘었죠. 네. 롱 레인지와 퍼포먼스의 차이가 16km밖에 안 돼요. 뭐? 16km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네. 와, 그래서 퍼포먼스도 되게 멀리 가는구나 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롱레인지가 세팅이 이거 약간 수상하다. 세팅이 퍼포먼스 수상하다. 세팅이 네. 이거 왜 세팅을 네. 고 퍼포먼스로 세팅을 안 하고 네. 전비 세팅을 했을까라는 네. 의심이 살짝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사례가 사실 있었죠. 네, 있습니다. 네, 그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개합니다. 네, 이 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년형 모델 3 퍼포먼스 배터리 충전 구간별 가속력 측정치. 자, 이거는 어떤 글이냐면요. 21년형 그러니까 리프레시죠. 네. 리프레시 모델 3 퍼포먼스와 구형 퍼포먼스, 네. 그러니까 숑라님 차요. 2019년형 그 두 개의 모델을 가지고 제로백 테스트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배터리의 구간별, 그러니까 배터리가 가득 차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네. 10%까지 쭉 빠질 때까지 네. 구간별로 테스트를 하신 거죠. 이분이 테스트를 하셔서 이렇게 결과값이에요. 네, 결과값을 요약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지금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스트가 이루어진 온도가 영하 17도라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극한의 영하 날씨였던 17도면 거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기 드문 네. 온도잖아요. 정말 보기 드문 온도죠. 네, 이런 날씨에 리프레시 퍼포먼스와 그러니까 히트 펌프가 장착된, 이게 중요하죠. 네. 히트 펌프가 장착된 2021년형 퍼포먼스와 그 다음에 2019년 퍼포먼스, 네. 히트 펌프가 없는 네. 이 두 개의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먼저 SOC가 90%일 때 네. 배터리 배터리 잔량이 네. 90%일 때 제로백 테스트를 했더니 신형은 3.67초가 나왔고요. 구형은 3.77초가 나왔습니다. 신형이 좀 더 빠르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변수가 네. 있는 게 뭐냐면은 네. 타이어가 좀 달궈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립력이 좀 떨어졌. 네, 사실 이게 오차 범위를 우리가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똑같은 차를 하더라도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큰 유의미한 차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밑에 이게 네.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템퍼러처를 보면은 네. 온도가 42도, 36.3도, 온도가 낮았는데 좀 좋았네요. 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둘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파워가 네. 신형은 420kW, 네. 그리고 구형은 412kW. 이제 좀 더 높네요. 네. 역시 이것도 뭐 그런 의미는 없죠. 네. 80% 내려오면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70% 내려오면 역시 아직은 뭐 비슷하다고 봐야죠. 네, 요즘은 60%일 때부터 신형이 네, 조금 바뀌어요. 느려졌네요. 앞자리가 4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50%일 때는 네, 더 느려집니다. 4.2초. 반면에 구형은 3.71초니까 오차 범위 사실 안에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네, 네. 40%일 때도 3.84니까 네. 양호한 편이죠. 네. 근데 4.6으로 많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많이 늘었어요. 30%, 20%일 때는 무려 9초가 나옵니다. 네. 네, 10%일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데 이 배터리 온도를 잠깐 보면 70%일 때 보면 19.5도, 그 전에 80%에서도 26도로 줄었었고요. 네. 내려가면서 점점 19.5, 14, 11, 9, 8.5 네, 쭉쭉쭉 줄어듭니다. 네. 이거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죠. 네. 이게 의미하는 건 뭡니까? 히트 펌프의 원리를 보면 네, 모터하고 배터리의 페어를 난방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그 난방용 전기 에너지를 좀 덜 쓰게 하는. 네, 네. 그래서 배터리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히트 펌프 때문에 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히트 펌프는요, 네. 배터리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원래 히트 펌프는 네. 모터와 다른 부품들에서 네. 발생하는 폐열을 실내로 돌려서 네. 캐빈으로 돌려서 히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절약해 주는. 네, 절약해주는 네.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터리 온도를 뺏어오면 안 됩니다. 추운 겨울에 배터리 온도를 뺏어오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전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터리 열은 뺏어오면 안 되는데 이건 배터리 열을 뺏어온다는 증거인 거죠. 이게 네. 이건 설계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배터리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유의미한 걸 좀 찾아본다고 하면 온도가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8.5도 이하로는 안 낮아지거든요. 배터리 네네. 온도가. 네네. 어쨌든 상온이잖아요. 네네. 밖의 온도는 영하 17도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은 이 온도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네. 배터리 성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을 지켜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런데 네.
퍼포먼스가 좀 나빠졌잖아요. 네, 출력이 근데 줄어들었죠. 그 출력이 줄어드는데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출력이 405, 390, 340 네.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네. 이런 게 배터리 온도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원래 배터리가 이 정도 온도가 11도, 9도면은요 충전을 할 때 속도도 잘 안 나옵니다. 네. 배터리가 한 26도 이 정도 돼야지 속도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걸 보고 퍼포먼스 신형 퍼포먼스는 너프됐다. 네. 전비를 위해서 너프됐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솔직히 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네, 출력 제한이 60%부터 눈에 띄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아무래도 리프레시 버전의 경우 네. 히트 펌프까지 장착을 하다 보니까 네. 전비를 위해서 네. 출력에 희생을 한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퍼포먼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고려사항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이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건 개선이 될 수 있는 문제고 이게 만약에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문제라고 조금 보고 있는 편이지만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네. 테슬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네. 저하고 그 형나님하고 의견 좀 갈리는 부분일 텐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터리가 40% 30% 이렇게 남게 되면 네. 사실 운전하는 입장에서 좀 풀가속을 못 하게 됩니다. 네. 풀악셀을 못 하죠. 이 얼마 안 남았는데 뚝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네. 30% 20%일 때는 네. 고출력으로 운전을 안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아마 테슬라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출력을 떨어뜨리고 전비를 좋게 하는 식으로 세팅을 해도 네. 문제가 없다. 이 구간에서는. 네. 그래서 보면은요. 이 10%일 때 보면 엄청 떨어지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10%일 때 밟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일 때 5.59초가 나온다라는 건 오히려 안 좋은 세팅인 거죠. 이게 적어도 10%대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에서부터 보면 9초잖아요. 네. 30%는 그래도 5.73초고. 네. 그러니까 30%에서부터 적당히 떨어뜨리는데 20%에서부터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네. 전비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부분은 차 자체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60%부터 이렇게 체감이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에 일단은 좀 실망을 했고요. 그리고 랜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0%, 20%, 10%일 때 이 구간에서 밟을 일이 뭐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도 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상황이야 뭐 네. 사람마다 주어진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는 본인이 알아서 적당히 밟으면 되는 부분이지 네. 이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긴 출력이 저 제한이- 구간에서 네. 저 범인을 쫓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지금 까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네, 네, 살인범으로부터 도망을 가고 있을 수도 있는 뭐 거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아,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자체에서 출력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네. 조금 그러니까 뭐 저 네, SOC일 아쉽습니다. 때의 네. 출력 감소 네, 아니면 출력 감소를 하지 않느냐 하는 네. 옵션을 두어서 네. 선택을 하게. 네 그렇게 하는 네.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고요. 네, 아까 그럴 말씀하셨던 수도 있네요. 것처럼 이거는 세팅이 이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네. 다시 원래 세팅으로 갈 수 있지 않냐. 네, 그것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현재 이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너프가 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이 60%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쉽고요. 네, 이 네. 구간은 언제든지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조금 타다 보면 저는 한 80%에서 한 40% 구간대 주로 많이 쓰는데 네. 네,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구간인데 네. 이제 하지만 우리가 요 테스트가 네. 아주 정교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테스트는 아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수치를 그대로 전체적으로 100%로 이제 신뢰한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런 부분이 변수가 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네. 60%에서 4초가 아니라 사실은 3.7초였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딱 집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다. 뭐 그러니까 이 실험에 대한 신뢰도는 네. 굉장히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정확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이제 확실한 건 네. 세팅이 좀 달라졌다라는 네, 거죠. 약간 전비 쪽으로 세팅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그리 나쁘지 않은 세팅 같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이제 숑레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오너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 근데 라고 솔직히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냥 결과론만 놓고 봤을 때 네. 조금 출력이 제한이 된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이게 퍼포먼스게요, 롱레인지게요 했을 때 그거는 모르시는 분들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다 압니다. 그거는 저희 와이프도 알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 구형과 신형의 차이점 잠깐 알아봤고요. 네. 퍼포먼스가 3.3초로 네. 더 좋아지긴 했지만 네. 그거는 배터리 밀도가 높아져서 생긴 출력 향상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조금 성능에서 타협을 본 것 같다. 전비와 성능 사이에서.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롱레인지. 요거 지금 이제 우리가 롱레인 계속 퍼포먼스만 얘기했는데요. 네. 스탠다드 레인지도 잠깐 볼게요. 네.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5,479만 원. 네. 그리고 5,900원 이거 6천만 원이라고 치면 500 차이죠? 520만 원 차이인데 네. 차이가 옛날엔 1,000만 원 차이였단 말이죠. 네, 천만 차이였죠. 팍 줄었어요. 네. 그런데 물론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의 상품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 부분 먼저 얘기하고 갈까요? 상품성이 굉장히 좋아졌다고요? 네, 부분 프리미엄 한번 예, 볼게요. 예. 네. 12방향 앞좌석 열선 시트. 자, 이거는 뭐 다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앞좌석만 열선이 있습니다. 네. 스탠다드 1열. 플러스는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알아봤지만 모델 Y는 스탠다드 플러스고 롱이고 퍼포먼스 간에 모두 다 앞뒷좌석 모두 열선 시트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모델 3만 앞좌석 열선 시트만 스탠다드 플러스 경우 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모델 3 스탠다드 플러스는 조금 서럽다. 네. 그 다음에 프리미엄 시트 소재 및 트림, 오디오 업그레이드, 높은 몰입도의 사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머시브 사운드라고 하나요? 뭔가 서라운드 효과를 좀 더 강화해주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프리미엄 인테리어에 보면 프리미엄 오디오, 스피커 14개, 서브우퍼 1개, 앰프 2개 총 15개 스피커와 앰프 2개 네. 이렇게 들어가고 높은 몰입도의 사운드 같은 거고요 이건. 그런데 요게 빠져 있는 거죠. 네. 스탬플은 네. 스피커 14개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연결은 돼 있는데 네. 장착은 돼 있지만 선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스피커를 못 써서 DIY에서 스탬플 오너님들이 쓰잖아요. 네. 그때하고 똑같이 네. 스탬플 2021년형 리프레시에서도 네. 스피커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왜 또 한 번 드리느냐 하면 모델 Y는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델 Y는 스탠다드 플러스도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도 이 프리미엄 오디오하고 똑같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열선 시트도 앞좌석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모델 Y는 부분 네. 프리미엄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잖아요.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델 Y고요. 지금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레인지 이름이 우리가 요거 스탠다드 레인지예요. 플러스는 근데 없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플러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인데 네. 이름은 스탠다드 레인지로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인테리어를 보면 여기에는 지금 부분 프리미엄 이렇게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세 개의 트림 모두 다 하나의 인테리어로 통일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모델 3는 부분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약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플러스니까 여기까지만 보고요. 네. 이제 이걸 비교를 해보면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지금 500만 원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네. 롱레인지랑. 네. 그러니까 보면 인테리어도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도 스피커만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매트도 안 주죠, 스플은. 네, 매트 안 주고요. 그럼 매트야 뭐 그 롱레인지 오너님들이 공짜로도 주시니까. 그 다음에 LED 안개등이 안 들어가 있고요. 안 들어가 있어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1년이 제공이 되는데 롱레인지는 네. 스탠플은 제공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7,900원이기 때문에 네. 월 어차피 근데 저 롱레인지도 1년밖에 안 되고요. 네.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인테리어 포함 사항들은 뭐 이렇고요. 인테리어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지 그건 좀 이따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모델 Y 찍으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우리가 네. 요 인테리어가 뭘 의미하는지 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렸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롱 레인지보다 거리도 짧고요. 네. 100km 정도가 네. 짧죠. 많이 짧습니다. 네. 113. 짧고요. 그 다음에 모터도 하나밖에 없고요. 네. 모터도 하나고요. 후륜하고 4륜. 네.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네.
보조금도 똑같이 둘 다 100%인데 네. 그러므로 살 이유가 없다. 전혀 없다. 네, 올해는 스탬플은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건 그냥 옵션에서 지우십시오. 네. 물론 지금 너무너무 빠듯하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돈을 모으셔서 아니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먼저 하셔서 네,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반농담이고요. 네. 돈을 조금 더 모으셔서 롱레인지 기다렸다 사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올해는 스탠다드 플러스는 아예 옵션에서 지우는 걸로 하고요. 네. 롱레인지냐 퍼포먼스냐 이 네. 선택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퍼포먼스와 롱레인지의 가성비가 네. 너무 차이가 난다. 네. 롱레인지의 가성비가 너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그냥 롱레인지가 블랙홀이 될 것 같아요. 네. 모델 3 롱레인지가 다 잡아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모델 Y가 아니라 모델 3 생각하셨던 분은 그냥 롱레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그리고 이제 다른 거 크게 뭐 신경 쓸 게 없으신 분은 네. 퍼포먼스 생각하셔도 좋겠다. 저는 좀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요. 네. 롱하고 퍼포먼스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게 갭이 더 벌어졌으니까 네네. 롱하고 퍼포먼스를 비교하면 이제 2,100만 원을 더 주고 네. 퍼포먼스를 할 이유가 굳이 없지 않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의 40%막 되는 금액을 더 내고.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퍼포먼스하고 요 정도의 그 출력이 나오는 다른 차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저는 여전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 제로백 3.3초 나오잖아요. 네. 3.3초가 나오는 다른 차량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네. 포르쉐 911 카레라 보면 네. 제로백이 4.2초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트림별로 보면 네. 카레라 S, 카레라 4, 카레라 S, 4S 이렇게 나오는데 카레라 4S 같은 경우에는 1억 7,400이에요. 네. 카레라 S는 1억 6,500 정도 하고요. 네. 여기서 여기 한 칸 가는데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출력이 더 좋아지는 트림으로 업그레이드를 보면 네. 1억 5,700에서 1억 6,500, 네. 한 800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네. 네. 3.3초에 도달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1억 7,400만 원이거든요. 네, 이 가격 네. 차이를 단순하게 이 가속력, 그러니까 제로백 성능으로만 우리가 따질 수는 출력으로만 없다는 거 봤을 때만 자체도 우리가 무식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포란페 분들이 보면 네. 돌 자, 던지시니까 여기서 전제사항은 출력 하나만 놓고 본 네, 거고요. 뭐. 저희가 이제 네. 단순하게 가속 성능만 따져서 봤을 때 네. 카레라 4S급이라는 거죠. 모델 3가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인 거죠. 네, 한참 그 이상인 거죠. 네. 왜냐하면 3.6초면 네. 우리 전기차 오너들이 체감하기에는 3.8초, 4.0초까지도 네.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따지면 1억 7,400만 원이니까요. 앞자리 1억 떼버리고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모델 3 퍼포먼스의 가성비가 네.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롱레인지와 퍼포먼스를 놓고 보면 뭐 가성비상으로는 롱레인지 하는 게 맞지만 네. 다른 출력 중심으로 봤을 때 다른 차량이랑 비교하면 가성비는 여전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요. 봤을 때. 모델 3 롱레인지의 제로백이 4.4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카레라 엔트리 모델 네. 이 모델하고 가속 성능이 똑같거나 약간 위쪽일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은 차고 넘친다는 거죠. 어... 일상생활에 우리가 주행을 할 때 네. 포르쉐 카레라를 타고 다니면서 이거 출력이 부족해. 추월을 못 하겠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롱레인지만 해도 네. 이제 성능은 차고 넘친다라는 생각을 네. 좀 하게 되고요. 네.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다른 모델 하나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람보르기니, 네. 우라칸, 네. 에보 스파이더. 네. 그러니까 에보 요 계열은 조금 더 성능이 낮은 걸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 잘 모릅니다. 먼저 네. 이제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네. 뭐 이런 건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정도만 저 람보르기니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 막 이렇게 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좀 좋네요. 네. 3.5초, 3.1초. 네. 3.5초. 그러면 우라칸보다 좋네요. 얼마 3억 2천. 네. 3천 정도 되겠죠. 3억 항상 끝부분 흐르지 마세요. 3억 2,890만 원. 너무 길어요. 3억 3천. 네. 싫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차 가격이 비싼 차네요. 네. 근데 이 정도의 물론 차 가격을 성능 제로백 하나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건 오토파일럿이 없잖아요. 네. 오토파일럿이 없죠. 오히려 성능이 우리 입장에선 좀 안 좋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정도의 성능이다. 네. 이 정도를 넘는다. 그리고 3.1초니까 네.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3억 8,940만 원짜리 네. 람보르기니 우라칸과 비슷하다. 토크가 61이네요. 네. 2019년 12월 자료예요. 네. 듀얼 모터 최고 출력 462마력, 네. 최대 토크가 65.2 네. kg. 그러면 더 높네요. 아까 61 정도 네, 됐었던 것 61이었어요. 같은데. 토크는. 네, 이렇게 우라칸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모델 3 퍼포먼스의 가성비가 확 올라가기는 합니다. 네. 비교 대상을 그런데- 롱레인지랑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모델 3 롱레인지의 가성비는 네. 퍼포먼스의 가성비를 능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출력이 좀 낮으니까요. 퍼포먼스에 비해서 롱레인지는. 제가 느낀 바로는 블라인드 테스트에도 저는 맞출 수 있습니다. 롱레인지 퍼포먼스인지. 아마 이건 퍼포먼스 타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롱레인지와 퍼포먼스를 타보고서 같은 차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제로백이 1.2초 차이잖아요. 네, 1.2초 차이인데도 1.1초 차이네요 이제는. 네. 1.1초 차이인데 이 차이가 체감 성능으로 봤을 때는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저 잠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롱레인지하고 퍼포먼스 차이점이 지금 제로백 같은 경우에 1.1초예요. 네. 근데 롱레인지가 4.4초인데요. 네. 제 차가 모델 S 90D 구형 모델인데 그 차가 처음에 시작할 때 4.4초였어요. 네. 제로백이 4.4초였고 나중에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네, 체감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하세요 혹시? 4.3초, 4.2초 정도로 줄었다고 해요. 네. 근데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이게 네. 그리고 테슬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어서 네. 그런데 그러니까 4.4초라고 치고요. 네. 4.4초라고 치고 제가 제 차를 타고 밟았을 때 네. 와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리고 사람들 태우고 한번 밟아주면 다들 놀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은 퍼포먼스 타고 이렇게 고개 뒤로 적셔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줄 수 있었어요. 네. 4.4초로도.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거기다가 모델 3는 더 가볍기 때문에 네. 시작할 때 좀 더 경쾌하게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롱레인지는 이건 그냥 제 견해입니다. 예, 숑라이님하고 저하고 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롱레인지의 이 4.4초라는 스펙도 네. 어마어마하고 네. 정말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숑라이님께서는 이거 고작 2,100만 원인데, 네. 고작 0.5 비트코인인데, 그걸 들여서 3.3초가 된다면, 네. 이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네,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 2,1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 차를 나중에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날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거예요. 네. 테슬라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감가가 상당히 적잖아요. 네. 재미있게 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다른 모델로 갈아탈 때도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진 않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랜드님은 롱레인지랑 퍼포먼스를 비교하시지만 저는 퍼포먼스와 다른 요 정도 출력이 나오는 차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처음부터 최고 출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반대로 내연차들은 처음부터 최고 출력은 아니에요. 고출력이 나올 수 있는 RPM에 도달을 해야지만이 그 출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공도를 달리거나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도 더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차는 저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100만 원 차이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현금으로 사실 분이 네. 2,100만 원을 이걸 안 사시고요. 네. 테슬라 주식을 샀어요. 네. 그러면 10년 후에 그게 얼마가 돼 있을까요? 저라면 네. 현금으로 산다는 계산 자체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네.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는 조금 말리고 싶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리어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2방향 전동 조절형 앞좌석 열선 시트. 이거는 시트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고요. 네. 거의 모든 차가 다 있는 거니까 굳이 많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앞좌석 열선 시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탠더드 레인지 플러스는 앞좌석만 있다. 네. 다른 것들은 앞뒤가 다 있고 모델 Y도 전 모델이 다 있다. 그다음 프리미엄 시트 소재 및 트림 이건 뭐 그냥 별 얘기 아닙니다. 비건 그 가죽 들어가 네.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오디오가 몰입도 높은 사운드, 서라운드 효과가 들어가 있다. 참 그리고 모델 3의 스피커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모델 3 스피커 정말 좋습니다. 네.
프리미엄 오디오라고 해서 굉장히 스피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물론 좋지만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도 네. 굉장히 소리 좋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스피커 몇 개 빠진 것뿐이지 나머지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빠진 것들도 연결할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사운드는 굉장히 좋다. 솔직히 말해서 모델 S 제 차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USB 포트 4개, 그리고 스마트폰 도킹 2개 이렇게 있고요. USB 포트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4개가 저거죠? 앞에 2개, 뒤에 2개. 네. 그렇죠. 그럼 뭐 똑같네요. 똑같죠. 다만 USB-C가 들어간다는 게 좀 달라지죠. 그리고 프리미엄 인테리어는 롱레인지하고 퍼포먼스에만 들어가는 옵션인데요. 이렇게 스피커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플러스에도 이게 들어가지만 선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네. 그 다음에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뭐냐면요. 먼저 이거는 네. 교통정보 반영해서 내비게이션 탐색을 하는 네.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탠다드 플러스는 이게 안 나오고요. 그리고 위성 지도도 없고요. 하지만 물론 유료로 한 달에 7,900원 내면 다 제공됩니다. 네. 그 이 부분은 살짝 말씀드리면 이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스플도 실시간 교통 정보하고 위성 지도가 풀렸다는 글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해외에서요. 풀렸는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 차는 네. 이거 스탬플인데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된다. 네네. 이렇게 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 얼마 있다 막혔어요. 뭐 그러니까- 오류였던 걸로. 네, 그래서 오류로 풀린 게 그렇게 언급이 되거나 네. 전해졌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네, 뭐 풀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테슬라가 이제 구독형 이것도 사실 구독이잖아요. 네. 구독형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네. 좋은 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량 내 인터넷 스트리밍 그리고 음악 및 미디어라고 돼 있죠. 스포티파이나 네. 튜닝 라디오 같은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디오 스트리밍,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네.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 비용은 안 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7,900원 사실 싼 거죠. 한 달에.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네.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문을 열면 초기화가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 안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거 네. 많이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떻게 쓰시나 싶어요. 이거 어떻게 쓰세요? 저 슈퍼차저 가보셨죠? 네. 슈퍼차저 가보셔서 차에서 안 내리고 계신 분들 보세요. 다 뭐 하고 계시나? 스마트폰 아니면 그거 보시거든요. 근데 네.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보시면은요 다 밖에서 보여요. 화나니까. 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보시기는 하는데 네. 저는 이게 문을 열면 다시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 초기 화면이라는 거는 차량 설정하는 화면 말씀드리는 네네. 거거든요. 그 화면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이패드 달아버렸는데 네. 쓰시는 분들 보면은 좀 어쨌든 신기합니다. 그렇게 유용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네, 이 사람 말만 너무 듣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브라우저. 네. 이거 안에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여기서 인터넷 안 하죠. 스마트폰이 훨씬 더 편하니까.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을 가고 있는데 네. 해당 지역에 뭐 맛집을 찾아본다거나 할 때 네. 핸드폰으로 찾아봐도 되는데 네. 그걸 찾아본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메인 브라우저 써서 네. 그냥 검색했던 것들 보여주면서 같이 볼 때 그 네. 용도로 좀 썼거든요. 네. 근데 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활용도가 높지 않아요. 슝라인처럼 이렇게 쓰시려면은요. 네. 내비게이션을 안 써야 돼요. 대부분 하다가- 내비는 그 폰으로 쓰시니까 그건 아니죠. 네.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대부분이라고 했지 전 전부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것도 이 뇌피셜입니다. 네. 저는 오히려 내비게이션 쓰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 안에 있는 기능들을 네. 이거 못 써. 나는 그냥 대신 이거로 대체해서 폰으로 쓸 거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네.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돼요. 깨끗하게 쓸 수 있고요. 깔끔하게. 네.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네. 저는 폰 앱을 씁니다. 네. 그 차량 내 내비게이션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네. 예를 들어 제가 목적지를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배터리가 얼마가 남을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항상 경로 설정을 하고 저는 운전을 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경로상에서 우리가 슈퍼차저를 검색을 할 땐 꼭 네. 내비게이션 지도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현재 몇 개가 남았는지도 직관적으로 금방 알 수 있고 전체 경로에서 네. 왜 폰으로 보는 슈퍼차저는 네. 가까운 것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목적지 부근에 있는 슈퍼차저 같은 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맵에서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과속 카메라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네.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두 개를 다 켜놔야 되거든요. 어차피. 네네네. 그래서 어차피 두 개 다 켤 거면 굳이 네. 뭐하러 메인 화면도 그렇게 쓰나 네. 싶어서 그냥 내비는 폰을 쓰게 됐고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네네. 메인 화면에는 그냥 후방 카메라나 측면 카메라 띄워놓고 저는 쓰고 있습니다. 네네. 과속 카메라가 지원이 안 되는 게 너무 네. 큽니다. 근데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폰에 내비게이션을 켜두고요. 네. 그냥 밑에 놓는 거죠. 안 보이는데. 음성 경로 안내가 되고 네. 그 다음에 경로 안내를 안 하더라도 네. GPS 정보만 즉 카메라 정보만 알려주잖아요. 네. 네,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다음에 폰 거치 시스템 이런 것들은요 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솔루션들이 너무 다양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숑라이님은 숑라이님 환경을 말씀드린 것이고 네. 저는 저의 환경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만 하셔서 네. 본인에 맞게 잘 변형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메인 내비가 카메라 지원한다고 하면 네, 쓸 생각은 있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굳이 똑같은 세팅 두 번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요. 네. 저는 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모든 인테리어 포함 상자가 보면은요 자외선 및 적외선 보호 장치를 갖춘 틴티드 글래스 루프. 이 글래스 루프가요. 네. 일단 열 차단 효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외선 적외선 차단 네. 효과도 있고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래스 루프에다가 따로 틴팅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굳이 여기다 돈 쓰지 마시라. 물론 후면 유리에는 좀 글래스에는 틴팅을 좀 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네. 천장에 있는 그러니까 글래스 루프에는 하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입니다. 네. 저는 반대인 이유가 뭐냐면은 여름에 되게 덥잖아요. 네. 그런데 열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대부분은 안에다가 선쉐이드. 선쉐이드를 달거든요. 네. 그러면 선쉐이드를 달았을 때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면 1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2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앉았을 때 헤드룸 자체가 워낙 적게 남는데 거기에다가 선쉐이드까지 하면 선쉐이드가 머리에 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쉐이드를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용을 안 하려면 네. 어쨌든 저는 열감을 좀 덜 느끼려면 네. 그거라도 좀 하는 게 낫지 네. 않을까 싶어서 네, 네. 제가 만약에 지인분들한테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네. 저는 루프는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옛날엔 그랬는데요. 네. 실제로 오너분들 여러분들 만나 보면 네. 그 한여름에 뜨거운데도 네. 선쉐이드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안 하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썬팅을 하셨잖아요. 네. 썬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썬팅도 안 하고 네. 그리고 쉐이드도 안 하고 네. 그러고도 전혀 네. 안 뜨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와 이게 정말 개인차가 크구나라고 느꼈어요. 저는 네. 뜨겁긴 뜨거운데 네. 그 에어컨 바람을 얼굴 쪽으로 쏘면 좀 네. 덜하니까 견딜만 하다는 거지.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어느 한 얘기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글래스 루프는 틴팅을 안 하고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 그런 얘기고요. 네. 그리고 선쉐이드도 심지어 선쉐이드까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선쉐이드도 안 하고 네. 그 틴팅도 안 하고 네. 타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네. 선쉐이드는 안 해도 되지만 틴팅은 네. 해야 된다라는 쪽이고. 네네. 그리고 선쉐이드만 필요할 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네, 이거는 네. 뭐 써 보시면서 네네. 각자 맞게끔. 그리고 사실 모델 하실 것 3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개방감이거든요. 네. 틴팅을 하거나 선쉐이드를 하면 개방감은 일단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틴팅을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고 틴팅을 하신 차 한 분의 차나 네. 또 선쉐이드를 하는 거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험을 해보시고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고 다 해버리시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하시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네. 결론 이렇게 내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네. 틴팅을 할 때 루프 네. 빼고 일단 한 다음에 그렇죠. 견딜만 한지 안 한지 네네네. 한번 여름 나 보고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다 싶으면 네. 하시면 되고 네. 견딜만 하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네, 보통 모델 3의 경우 운전석 바로 위에 있는 유리를 보고 선루프라고 불러요. 네. 이 샵들에서. 네. 그러니까 선루프는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돈 절약하시기 바라고요. 네. 전동 조절형 열선 사이드 미러 그리고 블루투스를 연결하여 음악 및 미디어 재생이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요. 이거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 테슬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블루투스로 폰이랑 네. 차랑 연결을 해서 네. 키로 씁니다. 네. 차 키로. 네. 그러니까 자동차 키가 없어도
아니 애초에 없죠. 네. 있기는 있는데 네. 오히려 그걸로 운전하려고 하면 불편하죠. 카드를 꺼내야 되니까. 그렇죠. 카드를 주는데 카드를 가지고 운전하는 분들은 제가 못 봤어요. 네. 카드는 발렛 맡길 때 네. 그럴 때나 이제 쓰고 대부분이 폰만 가지고 다니세요. 제 와이프가 모델 3를 타는데 항상 폰만 가지고 다니죠. 카드 어딨냐니까 모른대요. 네. 없어진 것 같아. 어쨌든 폰만으로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건 다른 메이커들이 네. 폰으로 키를 대신한다. 굉장히 놀라운 시스템처럼 광고하는 걸 봤어요. 네. 테슬라는 2017년부터 이걸 했는데 네. 운전자 프로필. 네. 자, 이거는 왜 옛날에 그 시스템들 보면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백미러 각도라든지 네. 여러 가지 상태들을 저장을 해서 A, B, C, 뭐 A, B 아니면 1, 2, 3 네. 이렇게 해서 세팅해서 네. 쓰는 게 있었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수정하거나 네. 뭔가 선택할 때도 뭐가 뭔지 좀 헷갈리고 내가 1번이었나 내가 2번이었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장이 되는 옵션들도 좀 다양하지 못하고 근데 테슬라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운전자 프로필마다 따로따로 저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필도 거의 뭐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뭐 어떤 분이 뭐 몇십 개 만들어 봤었는데 잘 돌아갔다라는 그러는데 사실 그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운전자들이 10명이어도 10명의 프로필을 각자 만들어 놓아서 각자에 맞는 세팅을 다 할 수가 있다. 회사처럼 굉장히- 운영하기에 상당히 좋겠네요. 네, 회사차 그렇죠. 운영할 때. 네, 이 프로필 시스템은 정말 좋다. 네. 진정한 스마트폰 같은 차랄 네. 느낌을 주는 한 부분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 옵션에 대해 좀 알아봤고요. 컬러 선택하셔야죠. 네, 컬러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는 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레드를 선택을 했는데 레드를 선택하게 된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남자들의 로망이 뭐죠, 렌님? 차에 빨간 대해서? 스포츠카. 그렇죠. 네. 빨간 스포츠카잖아요. 근데 빨간 스포츠카는 탈 수 있는 시기가 좀 정해져 있지 않나 싶어서 네, 한번 꼭 타보고 싶었던 로망이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레드를 선택을 한 거였고요.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해도 세단에서의 빨간색의 느낌이 굉장히 네.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해도 저는 레드를 선택할 것 네, 같습니다. 그 색상을 선택하는 데에서 잠깐 조언을 드리자면은 네. 테슬라는 다 이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그렇게 보이긴 네, 합니다. 저도. 일단 모델 3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네. SUV로 가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니까. 네. 세단의 경우에는요, 네. 어떤 색깔을 갖다 놔도 다 예뻐요. 한번 볼까요? 다 예쁜지. 네. 블루. 블루. 네. 네. 그레이. 블랙. 그레이라 화이트. 그러면 안 돼요. 미나실이라고 네, 해야지. 미나실입니다. 네. 미드나잇 실버라고 해서 줄여서 미나실이라고 하죠. 네. 네. 뭐 전체적으로 느낌이 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는 어떤 색상을 하더라도 다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네. 레드 같은 경우에는요, 멀티 코트라고 돼 있잖아요. 네. 다른 차보다 더 여러 번 코팅을 합니다. 네. 이게 9번 코팅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흰색은 뭐 7번 코팅을 한다. 그래서 네. 그래도 얘도 멀티 코트죠. 네. 근데 얘를 기본으로 한 이유는 네. 아마 색깔 입기가 제일 쉬운가 봐요. 레드는 굉장히 어렵답니다. 색깔을 내기가. 네.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랍니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레드가 제일 비싸죠. 2배 차이예요. 네, 2배 차이 납니다. 와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레드 다시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인테리어는 뭐 저야 화이트죠, 뭐 화이트죠. 무조건.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네, 편견을 갖고 계실 수 있지만 오염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닿는 부분이 엉덩이 쪽이잖아요. 그쪽은 그 방석을 깔고 앉으시면 이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게 전혀 없으시고 관리할 것도 따로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방석을 깔고 화이트 시트를 이용할 계획으로 화이트를 선택을 했고요. 주변에도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블랙과 화이트는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요.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는 내구성과 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프리미엄 소재를 사용하여 쾌적함과 신비성을 극대화합니다. 약간 오버고요. 네. 네. 실내 그 시트라든지 이런 내장재의 고급감은 네. 솔직히 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네. 이거는 테슬라 오너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네, 물론 인정합니다. 심프람이 주는 그 전체적인 미감은 네. 인정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이제 만족하지만 네.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없어요. 보면 네. 이게 다야? 네, 뭐 없습니다. 네. 왜 이렇게 싸구려 같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네. 얘기 이제 벤츠 오너님들, BMW 오너님들이 많이 하시죠. 그거를 화이트로 어떻게 좀 커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토파일럿은 네. 이제 FSD. 네,
당연히 넣고요. 저희가 모델 Y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건 무조건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구매를 하셔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일단 구매 예약 단계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선택을 해놓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가서 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해놓고 진행을 하시고 네. 대금까지 결제를 하시고요. 나중에 가서 출고할 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때 결정하시더라도 출고가 미뤄지거나 네. 뭐 취소가 되거나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요, 가격이 지금은 904만 3천 원이지만 네. 출고할 때쯤 돼서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가격을 계속 올린다고 했고 외국은 올렸지만 한국은 올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그리고 구독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릴지도 모르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면 그 FSD 지금 베타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한 1,000여 명 정도한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그게 풀리면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1,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네네. 그 금액이 1,300, 1,400, 1,500 이렇게 네. 꾸준히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요. 네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호등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900만 원인 거예요. 신호등이 인식이 되면 가격은 1,000만 원대로 올라갈 거고요. 네. 베타가 풀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1,300, 1,400, 1,500 쭉 네. 올라갈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저는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구독으로 했을 때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네.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선택을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려간 가격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모든 테슬라의 네. 가격은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려갈 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애초에 네. 올라가실 거에 대비해서 선택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네. 그리고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죠. 네. 네, 지난번과 내용 겹치긴 하지만 나중에 차량 인도 받을 시점에서의 FSD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빼고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네. 취등록세를 아끼신 다음에 차 인도 받고 나서 이제 따로 구매하시면 네. 취등록세도 절감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거는 당연히 넣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하고, 이제 결제로 가겠습니다. 네. 결제로 가셔서 여기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주문 대금 100만 원, 네. 환불이 되는 주문 대금 100만 원을 결제를 하시면 네. 주문이 완성이 됩니다. 네. 금액 한번 다시 한번 봐야죠. 8,769만 원이니까요. 네. 보조금 600만 원 받는다고 했을 때 8,169만 원이 나오겠네요. 네. 이게 이제 퍼포먼스 가격이었고요. 네. 제가 한번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롱입니다. 네. 가성비 킹왕짱. 네. 이 어쩌면 전 세계에서 모델 3 롱레인지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일지도 몰라요. 작년부터 이미 모델 3 사러 한국에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외 오너들이 했었거든요. 네. 지금 더 좋아진 거죠. 해자죠. 물론 네. 보조금이 몇백만 원 줄었지만 네. 줄은 것보다 더 많이 네. 싸졌고요. 그러면서 성능은 더 좋아졌고요. 네. 놀랍습니다. 이 모델 3 롱레인지는 네. 올해 정말 전기차의 정말 대마왕이 될 거예요. 아이오닉 5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4.4초입니다. 네. 아이오닉 5 저렴 몇 초일까요? 한 6초대 아닐까요? 네. 빨라야 네. 6초대. 네, 빨라야 5.5초대 후반 뭐. 네, 6초대 봐요. 네, 물론 이제 잘 나올지도 모르죠. 전기차니까 사실 잘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현대가 배터리 관리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주행거리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네. 현대차를 사시는 분들은 이걸 사실 더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 쏘면 이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모델 3 롱레인지가 어마어마한 대망이 되어서 국내 전기차들까지 다 잡아먹을 것이다.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 휠은 네. 다시 선택하면 저는 이걸 선택할 겁니다. 10인치. 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네. 휠 롱레인지 하면서 휠을 업그레이드 할 거면 그럼 퍼포먼스 해라. 퍼포먼스 가셔야죠. 그런데 올해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좀 네. 갭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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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는 싸졌으니까 네. 그거로 이거 회사에서 공짜로 준다 생각하자.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색상은 네. 화이트 하겠습니다. 네. 네, 화이트하고 네. 출고해서 랩핑하는 걸로. 네. 네. 실컷 하다 질리면 랩핑하는 걸로. 네. 물론 레드 예쁘지만 네.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근데 저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랩핑의 단점은 문을 열었을 때 흰색이 보이는 거고요. 음... 왜냐면 100%를 감싸는 게 아니라 안쪽 면은 남겨놓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볼 때마다 꼴보기 싫어서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런 네.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톤칩이라고 하죠. 네네. 왜 전면 부분에 본네트 주변에 이제 돌이 튀면 그 부분이 벗겨진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면 그것도 되게 보기가 싫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랩핑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이런 단점들 때문에 그냥 원하는 색깔로 그냥 쭉 가고 네. 관리를 잘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네. 네네. 네.
그럼 전 랩핑 안 하고 그냥 흰색으로 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테리어는 네. 화이트. 자, 저 오늘은 가성비로 가겠습니다. 네. 2019년에도 그랬고요. 네. 블랙으로 가겠습니다. 네. 블랙도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오토파일럿 선택을 하고요. 네. 똑같이 나머지는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7,096만 원, 2천 원이 나오는데 네. 보조금 1,200만 원을 빼면 빼면 5,800만 원. 5,800만 원. 네. 제가 5,896만 원. 8,169만 원이었거든요. 네. 8,169만 원이니까 아니 뭐 네. 지금 와서 아까 이미 다 2,100만 원 차이가 날 거라고 했으니까 굳이 맞죠, 얘기할 맞죠. 필요는 없고요. 옵션에 대해서 또 더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네. 모델 3 롱레인지를 5,890 그냥 5,9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5,900. 5,900만 원에 사실 수가 있다. 아, 훌륭하네요. 해자다. 해자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네. FS를 뺀다. 네. FS를 빼면 이거 오토파일럿도 못 쓰는 거 아니냐 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FS가 없어도 네. 오토파일럿은 됩니다. 네. 그리고 안전 기능들 있죠. 긴급 네. 제동이라든지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네. 하는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 다 됩니다. 네. 다만 안 되는 것이 오토파일럿 운행 중에 자동 차선 변경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NOA가 안 되는데 NOA는 사실 잘 안 쓰는 기능이니까 무시하고요. 네. 차선 변경이 안 될 뿐 오토파일럿의 거의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실 때 네. 지난번에 부산이라 했으니까 오늘은 광주로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광주 가실 때요. 정말 편안하게 조수석에 앉아있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그 정도의 피로감으로 쭉 가실 수가 있어요. 네. 와 이건 진짜 손 안 대도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막 들게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너무너무 중앙을 잘 고수하면서 가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커브 다 돌아갑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못 가는 커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반면에 현기차나 아니면 다른 주행 보조 장치들이 있는 네. 그런 차량들은 곡선이 조금만 가팔라지면 벗어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굉장히 믿기 힘든 시스템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조마조마해야 되고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오토파일럿을 써보시면 여기에 푹 빠지시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한데 점점 가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기사라고 부르거든요. 네. 오기사한테 운전을 맡기는 그런 느낌이 나중엔 듭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FS를 안 사시더라도 테슬라에 꽂힌 오토파일럿을 즐기시는 데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만약에 빠듯하시면 난 FSD 안 살 거야 하셔도 선택을 하시고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빼시면 되니까 네. 빼면 5천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테슬라를. 네. 네. 훌륭하네요. 정말. 네. 이렇게 모델 3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지금 오늘은 주문 단계에서만 얘기를 했고요. 주문 단계 이후 단계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나중에 또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랜디님은 롱레인지를 선택하셨고 저는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를 선택했잖아요. 네. 네, 퍼포먼스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롱레인지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더 나은 스펙의 차량이랑 비교하시면 여전히 네. 네, 가성비는 좋은 거니까. 약간 우락한 네, 우라카. 포르쉐. 네, 출력에 대해서만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퍼포먼스 고수하셔도 된다는 거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네. 네. 잠깐만요. 네, 네. 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 한 가지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 하셔야 되면 잠깐 기다리셨다가 네, 롱 레인지 하시기를 정말 네.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픽해본 모델 3 한번 살펴봤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